여러분 안녕하세요. 슬기로운 영어 생활 신음입니다. 자, 오늘은요. 영어는 어휘지만 어휘만은 아니다 라는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어휘가 중요한 건 맞긴 하거든요. 그런데 어휘만이 전부는 아니에요. 자, 얼마 전에 어머님 한 분이 오셨어요. 어머님 오셔서 무슨 말씀 하셨냐면 저희 아이가 영어한 지가 꽤 됐는데 아직도 나이스의 뜻을 몰라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던가요? 라고 했더니 뭐 좋은 거 아닌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면서 이 아이 어떡하나요? 고민을 털어놓으셨어요. 사실은 그게 맞아요. 왜냐하면 nice가 좋은 이란 뜻이 있겠지만 자, 제가 한번 예문에 넣어볼게요. She's nice 이렇게 들어가면 그녀는 친절해 이런 표현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 the weather's nice 하면 날씨가 좋아 그죠? The food is nice 하면 그 음식이 맛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의 뜻이지만 이 nice란 단어는 한국말로는 여러 개로 나오는데 사실 영어로 쳤을 때는 굳이 여러 개가 아니라 nice란 단어가 전부 다 커버를 해주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글을 쓰거나 할 때 nice라든가 good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좀 쓰지 마세요 라고 말씀을 많이 드리거든요. 왜냐하면 너무 모든 상황에 다 쓸 수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전혀 하나도 스페시픽하지 않아서 어떤 특징적인 뜻을 나타내지 못하는 단어에 속하기 때문이거든요. 물론 mother 뭐 이런 단어들은 엄마 이렇게 정해진 단어들도 있겠죠. 그렇지만 영어가 한국어로 1대1로 매치가 그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책을 읽어주시거나 영상을 보시거나 하실 때는 자꾸 이 단어의 한국말 뜻을 원하시는데요. 한국말 뜻 알아야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그때는 언제냐면 아이가 좀 커서 학문적인 글들을 읽을 때 이때는 정확하게 그 단어의 용어를 잘 알아야 되거든요. 하지만 아이가 영어를 처음 언어로 받아들일 때는 그 언어 자체가 줄 수 있는 이미지가 떠오르는 것이 훨씬 더 좋아요. 그래서 동화책을 좀 어떻게 하면 좀 잘 읽어볼까 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림책이니까 당연히 그림을 봐야겠죠. 그죠? 그런데 단순하게 그 그림책에 그림만 있는 게 아니라 글자도 들어있고 소리도 들어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그림책에는 아주 많은 클루가 들어있다 라는 부분이에요. 자, 요 그림책을 한번 봐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spots 라고 되어 있거든요. 자, spot이 뭐죠? spot? 자, spot을 사전에 찾아보면 뭐 점, 반점, 얼룩 이런 뜻도 있고요. 요렇게 s를 붙이면 그때는 뾰루지 라고 표현이 되기도 해요. 그런데 자, 이 그림을 딱 볼게요. 그럼 우리는 여기서 뭐가 보이죠? spots 하면서 제가 깜짝 놀라는 게 보이니까 피부에 이렇게 뭔가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는 거, 뾰루지 요런 거를 사실은 spots라고 부르는구나. 근데요, 요 책을 읽는 아이들한테 뾰루지라는 단어를 한번 써보세요. 그 아이들이 뾰루지라는 한국어가 있을까? 여드름 뾰루지, 피부에 난 이상한 거, 이 뾰루지라는 단어도 사실 없을 수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보캡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이 아이들에게 보캐블러리를 하나씩 1대1 한국어로 주는 게 그렇게 좋은 방법일까 라고 생각을 해보면 자, 세 가지가 연결이 되면 돼요. 세 가지는 첫 번째, 여기 써있는 철자 있죠? 이 spots, 이 spots 라고 하는 이 철자가 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된 것에 제가 지금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spots 라고 하는 이 글자의 소리가 들려야 돼요. 그리고 이 글자 매칭하는 그림이 보여지는 거예요. 이렇게 세 가지를 같이 들어가야지만 아이에게 학습 효과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책을 이제 계속 넘겨볼게요. spots 라고 해놓고요. 이제 처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Keeper had spots. 그러면 지금 보니까 이 친구가 뭐예요? 얘 이름이 키퍼란 말이에요. 키퍼가 얼굴에 지금 뾰루지가 난 거예요. 단순하게 뾰루지가 아니고 얘는 지금 보니까 체온계도 입에 물고 있는 거 보니까 아파서 얼굴에 뭔가 올라온 거죠. 반점 같은 것들이. 자, 그러면 그림에서 얘가 키퍼라는 거 알고 있으면 키퍼 가지고 있는 거 지금 그죠? 이걸 스포츠라고 부르는구나. 자, 그 다음 가볼까요? Biff and Chip had spots too. 자, 얘네도 역시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아이들 이름을 이렇게 시리즈물을 읽어가게 되면 그대로 계속 반복해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얘네 얼굴 보면서 they have spots too. 자, to는 그럼 왜 써줬어요? 그죠? 얘네도 그들도 역시란 의미로 들어가겠죠. 그래서 그림과 소리와 글자가 계속 같이 연결이 되면서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the doctor came. 자, 여기서 이제 그림에 누가 보여? 새로운 인물이 등장을 해줬죠. 항상 영어는 이렇게 인물이 먼저 등장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닥터라는 사람이구나. 그림 딱 보니까 의사 가운 입고 있어서 아이들은 얘를 보자마자 의사라고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림하고 소리하고 글자를 연결을 시켜주는 거지 닥터만 넣고 계속 외운다고 해서 그게 별로 그렇게 좋은 학습법은 아니에요. 특히 닥터 같은 경우는요, 의사란 뜻도 있지만 박사님이란 뜻도 있고요. 그러니까 한 단어의 뜻에 여러 가지가 같이 쓰인단 말이에요. 또 볼게요. 어머나, 이젠 누가 나왔어요? 엄마도 역시 얼굴에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Mom had spots. 그럼 여기서 이제 또 어떤 애들은 Mom had spots too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정말 too 들어가도 괜찮겠다. 이렇게 해서 그림과 글자와 소리를 매치를 시켜 주셔야지 여기에서 mom은 엄마야, spots는 뭐야, 이렇게 각각의 단어의 뜻만 알려준다고 해서 모든 것이 되는 것은 아니다 라는 걸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단어를 보실 때는 이 단어가 너무 단어 하나에만 집중하시는 것보다 아이들이 습득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림과 글자와 소리 이 세 가지를 삼위일체를 시켜주셔야 아이들이 영어를 재밌게 습득할 수 있습니다 라는 거 기억하실게요.